좀 중요하죠. 좀 어려워요. 여기가 법 조문 하나 나와요. 제1항 해제 효과 원상 회복 의무.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받은 것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원상 회복할 때 반환할 게 돈,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이자 가산해라. 금전의 경우 이자 가산해라. 받은 날로부터. 이거 외울 거고. 자, 그러면 이게 해제 효과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해제하면 계약은 아까 했죠? 소급 무효. 처음부터 무효.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 을한테 넘어갔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왼쪽 놈 매도인 갑한테 당연 복귀.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이게 바로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는 당연 복귀. 등기 없이 187조.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 날라갔어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앞놈. 당연 복귀. 기억나요? 저게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물권 당연 복귀. 187조에서 배웠죠. 물권행위 유인론 187조. 해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이든 처음부터 취소, 해제로 날라갔든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해버려요. 대외적으로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여전히 등기는 을로 돼 있어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해제와 삼자보. 여기가 이제 살짝 어려워요. 해제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지금부터 할 삼자 보호 규정이에요. 자, 봅니다. 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갑이 을한테 팔았죠. 자, 그런데 을이 갑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갑, 미안하지만 내가 잔금 2억이 준비가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시면 제가 담보대출 받을게요. 2억을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처리해 드릴게요. 먼저 등기 좀 넘겨주세요.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대출 받아서 잔금 처리한다고. 자, 갑은 고민을 해야지. 잔금 2억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등기 넘겨준다? 아, 불안하죠.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꼭 팔아야 돼. 돈이 급해. 해주죠. 을 빨리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처리하세요. 을은 잔금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으면 우리가 배울 일이 없지. 안 하니까 우리가 항상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된 걸 배우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안 합니다. 결국 갑은 잔금 주세요. 잔금 주세요. 독초 가다가 안 줘. 결국 잔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최고 한후 계약 해제. 계약에 들어가죠. 잔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를 이유로 갑이 상대방이 항상 해제해요. 을이 잔금 채무불이행하니까 매도인 갑 쪽에서 이 계약을 해제하죠. 자, 그러면 을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갑이 매수인 을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를 이유로 최고 후 해제했어요. 자,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여전히 을이 등기 박혀 있어도 대외적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유자 갑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등기 말소하시고 무효 등기 말소하시고 혹시 토지까지 넘겨줬다 그럼 돌려주세요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돼요.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자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벌써 을이 등기가 박혀 있으니까 벌써 팔아버렸네. 세상에나. 을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 수가 있어. 항상 등기가 돼 있으면 팔 수 있어. 왜? 병은 소유자로 믿고 사니까. 자, 갑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이미 자기 아파트가 병한테 넘어간 사실을. 그러면 갑은 찾아가죠. 병! 잘 들어봐요. 제가 을한테 전에 판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잔금을 안 줘서 제가 최근에 해제를 했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해제하기 전에 당신이 샀네. 한 달 전에. 병! 을 등기가 무효면요. 당신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인도 청구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아야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으니까. 을 등기 무효면 얘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여전히 갑.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무효 등기 말소 청구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법이 이걸 막아버려. 저 법 조문. 계약 해제는 갑이 한 이 매매 계약 해제는 제3자 병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게 바로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들이댈 수 없어요. 병한테 들이댈 수가 없어. 제3자 병을 보호해주는 법 조문이에요. 그게 단서 조문이야. 계약 해지하더라도 첫 번째 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밑에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제3자 병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3번 나왔어요. 계약 해지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들어봐요. 갑은 뭐야?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왜 내가 병한테 내 아파트를 못 찾아오냐고. 그러니까 병이 그러죠. 법이 그래요. 법이 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해제는 제3자를 보호해줘요. 즉 갑이 져요. 병한테 져요. 들이댈 수 없으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갑으로서는 조금 그렇죠. 지는 잘못한 게 없지. 갑은 잔금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했는데 그 사이에 매수인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법은 이놈을 보여주고 자기를 안 보여줘. 자, 민법 총칙 통정의 표시 무효는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무효 취소는 선의 3장인 대항 못돼요. 통정하거나 비진하거나 그놈은 갑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선이라면 선의 3자를 보호해주고 너는 통정했잖아. 너는 보호 안 해줘. 이해가 가. 하지만 이 경우는 갑은 이해를 못하죠. 내가 통정한 것도 아니고 빚이 거짓말 친 것도 아니고 정당한 내 해지권을 행사했는데 왜 법은 나를 제껴버리고 3자 거래 안전만 위할까?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서줘요. 갑. 그렇죠. 이상한 법이죠.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통정한 것도 아닌데 얘를 보호해주고 당신은 보호 안 해주고.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당신을 조금 보호해 드릴게요. 일단 이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병한테는 드리지 못해요. 대부분도 법대로 재판해야 되니까. 대신 이 보호되는 3자 범위를 가급적 좀 줄여드릴게요. 가급적 넓혀주면 많이 보호되니까 보호되는 3자의 범위를 조금은 좁혀드릴게요. 그래서 나온 대법원 판례가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보호되는 3자 즉 갑한테 이기려는 3자가 되려면 일단 갑이 해지하기 전에 거래해야 돼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해제 전에 을로부터 사야 되고 그 다음 반드시 등기를 박아야만 보호해준다고 해요. 등기를 안 박으면 매매 사실만 있다면 갑 들이대세요. 그래서 보호되는 3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게 나오죠. 해제로부터 갑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3자 병이 되려면 해제된 이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했죠. 을로부터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법률관계 맺으란 얘기예요. 새로운 거래트란 얘기고 반드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 보호해드릴게요. 범위를 좁힌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매매만 해서는 보호 안 되고 병은 등기까지 박아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요. 해제에서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먼저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을로부터 사야 되고 해제하기 전에 왼쪽에서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등기를 박아야 보호돼요. 그래서 해제 전에 새로운 거래관계 거래투고 등기를 박으면 보호되는 3자 여기 이제 어긋나면 보호되는 3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게 보호되는 3자는 누구고 보호되는 3자 아닌 놈은 누구 고르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고르는 거 항상. 그러면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반드시 등기 박아야 되니까 병이 혹시나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 박았다. 보호되는 3자 첫 번째. 두 번째 병이라는 놈이 을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지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박았다. 저 부동산에 보호되겠죠. 가등기도 등기. 그 다음 병이라는 놈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놈이 돈을 안 갚아 채무자가. 그러면 항상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요. 먼저 가압류, 그 다음 압류, 경매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목적물,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한 자.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돼요. 이 집행이란 말이 등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물로도 나오고 우리 시험에 부동산으로도 나와요. 목적물 또는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 나오면 아하 등기를 박았구나. 이 채권자는. 그러니까 보호되겠죠. 가압류 등기 박았으니까. 자, 병은행인데 을한테 담보대출 일으키고 저당권 등기 박았어. 저당권 설정으로 나와요. 그러면 등기 박았으니까 보호되겠죠. 자, 이번에는 병이 주택인데 세 들어가요. 임차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주임법이 요구하는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췄죠. 이게 인도예요. 인도 및 주민등록. 그래서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일단 갑이 해지하기 전에 새로 거래될 것. 두 번째, 등기 박을 것.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보호돼. 가등기 등기구나 보호돼. 목적물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해서 등기구나 보호돼. 저당권 등기 박았구나 보호돼. 대항력을 갖춰서 등기는 아니지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추면 등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가 이 판례에 나오는 인도예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력. 그러면 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다섯 놈은 보호되는 3자. 보호되는 3자. 갑이 쳐요. 자, 그러면 한 놈 예외가 생겼어. 자, 봐요. 해제 효과에서, 해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이거예요. 갑이 의뢰 잔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했어. 그런데 갑이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이 아직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등기 믿고 해제한 후 을로부터 병이 샀어요. 자, 아까하고 다른 점. 이 병은 3자인데 이 병은 해제하기 전에 샀어요?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후 샀어요? 후 샀지. 원래는 해제 전에 새로 거래되니까 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놈은 보호 안 돼야 돼. 해제 전에 거래되세요? 좀 전에 판례. 보호되는 3자 해당되려면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을로부터 사야 돼. 왼쪽에서 등장해야 돼. 해제가 나중에 일어나야 돼요. 해제하기 전에 거래투고 등기 박아야 돼. 근데 방금 사안은 해제한 후 병이 샀네. 그러면 판사님 제가 이겼죠? 이러면 제가 들릴 수 있죠? 그러는 거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신들 판례에 따르면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내가 해제하기 전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놈은 내가 해제한 후 태어났으니까 제가 이기죠? 저 뺏어올게요. 그러니까 잠깐! 대법원이 잠깐! 미안하지만 잠깐 기다려봐. 아이고 이놈이 그러네. 지금 모르고 샀다고. 해제 사실을 모르고 샀대. 또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바람에 등기 믿고 대법원이 병이 판사님 저 모르고 샀어요. 비록 갑이 해제를 한 후 제가 산 건 맞아요. 하지만 갑이 해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산 선이라면 대부분이 고심이 빠진 거예요. 분명히 손가락 걸었거든. 당신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범위 좀 좁혀주겠다고. 그래서 해제 전 등기 박아라 했는데 해제 후에는 보호 안 해줘야 돼. 근데 또 이 병이 몰랐대. 대법원이 갑 미안해. 얘는 보호해 줘야겠어. 선의 3자니까. 그래서 비록 해제한 후 거래 텄다 하더라도 비록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 3자라면 보호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이 판례예요. 해제된 계약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자 해제 후 을이 등기를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에 맺은 3자는 즉 3자는 말은 길지만 노란색만 외우는 거야. 해제한 후 을이 말소 등기하기 전에 산 3자는 손이라면 보호.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손이라면 보호. 그래서 보호되는 3자 범위가 확대돼 버렸어. 다시 원래는 해제 전에 거래투고 등기 박아야 보호되는데 해제 후 샀다 하더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소녀의 병이라면 물론 당연히 등기는 박아야 돼요. 소녀의 병이라면 보호해줍니다. 만약에 갑이 해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 아기의 병이다. 그럼 보호 안 해주겠죠. 그래서 그대로요. 해제 후 산 놈은 모르고 산 선의만 보호, 아기는 보호 안 된다고. 선의만 보호. 이걸 선악불문 다 보호된다 이렇게 해요. X. 선의만 보호. 그대로 외워요.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놈이요. 이놈. 된 거예요. 자, 이제 정리. 3자에 해당하는 놈. 자, 봐요. 갑이 해제하기 전에 병이 샀어요. 왼쪽에 샀어요. 해제 전에. 등기만 박았는지 확인해요. 매수인 을로부터 목적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구나. 너 보호되겠네.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에 대한 채권 보존 가등기를 박았구나. 보호되겠네. 등기 박았으니까.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이 목적물의 가압류 집행이 들어갔구나. 목적물의 가압류 나온 순간 부동산 가압류 집행 등기 의미해. 등기. 너 등기했구나.
설사 집행이란 말이 안 떠도 목적물 부동산 가압류 나오면 이거 등기된 걸 전제로 풀어야 돼요. 보통 집행 넣어줘요. 그래서 그럼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에 대해 저당권 설정한 자, 이 설정이 등기 박았다는 얘기예요.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있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놈 5놈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는다? 등기를 찾아. 등기가 박혀 있으면 보호돼. 해제 전은 당연한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목적물 부동산 가압류 집행, 저당권 설정, 등기, 대항력 갖추수. 등기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자, 그러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놈이 더 중요하겠죠. 항상 해당하지 않는 놈이 중요해. 첫 번째, 이건 쉬워요. 해제하기 전에 샀어, 병이.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았네. 해제하기 전에 세 들어갔어, 임대차. 그런데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네. 등기 안 했고 병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두 놈. 그 다음 세 번째, 해제 전에 왕비래요. 해제 전에 병이 뭘 샀느냐?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이 계약 관련된 채권을 양수. 채권을 샀어. 자, 그럼 병이 해지하기 전에 사긴 샀어. 아파트 부동산을 샀대요. 채권을 샀대요. 채권 샀어요. 여기 등기 박았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채권은 등기가 안 되거든. 채권 사면 등기가 안 돼요. 채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를 못 박아요. 하고 싶어도. 등기 안 박았죠. 따라서 채권 양수한 자는 등기를 못 박아. 등기를 못 박으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에요. 왕별이야. 우리 해제에서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지문이 뜨면 채권을 사면 이걸 외워요. 채권 양수한 놈 등기를 못 한다고. 그럼 등기가 이놈하고 같아졌죠.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이나 뭐가 달라? 등기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 같은 급이야. 같은 급. 하나 더. 해제하기 전에 병이 이 계약상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어. 자, 채권에 가압류. 아까는 목적물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갔고 여기는 이놈은 어디에 가압류 들어갔어요?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어. 채권 가압류는 마찬가지 등기가 안 돼요. 채권 가압류는 그냥 편지만 보내줘요. 우편으로. 등기가 안 돼요. 결국 채권을 샀거나 채권에 가압류 들어간 사람은 등기를 못 박어. 결국 이놈이지. 등기를 못 박은 사람이야. 병. 그래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되는 3자 아닌 대표가 채권 산 놈, 채권에 가압류, 압류 들어간 놈. 이유를 외워요. 등기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등기 됐단 말이 없잖아.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했는지 부동산 목적물을 가압류했는지 잘 확인해요. 된 거예요. 하나 더 있지만 그건 좀 어려워서 오래 할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 자, 내용가요. 계약의 소급 즉 실효, 해제 소급표. 내용 첫 번째 줄. 계약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 적어놔요. 소급 무효. 소급 무효 처음부터. 주로 여기는 소급 한자로 나와요. 한자로. 자, 동그라미 2번 팔렛박스 물건 벗기 맨 밑에 고딕.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이행으로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 복귀한다. 거기다 적어요. 187조. 아까 한 거요. 말소 등기 없이 그 말 적어놔도 돼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당연 복귀에 동그라미 빵빵. 187조를 적어야 이해가 가지. 그래서 당연 복귀. 말소 등기 필요 없어. 187조.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른쪽이죠. 3자 보호. 동그라미 1번. 보호되는 3자 해당한 놈. 자, 고딕. 법조문에서 보호되는 3자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 자, 전에 동그라미. 갑이 해제하기 전에 오른쪽 고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 해제하기 전에 동그라미. 새로운 거래태야 되고, 자,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 즉, 해제하기 전에 왼쪽에서 병이 거래태야 되고, 사야 되고, 거래태야 되고, 등기 박아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해제 전에 사라. 등기 박아라. 등기 박아라. 그래서 팔렛박스. 자, 동그라미 1번 팔렛 고딕 봐봐요. 고딕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위한 가등기 마친 사람. 그러면 채권 보존 위에 가등기 박았죠? 가등기 등기지. 너 보호되겠구나. 그 다음에 2번 해제된 계약에 채무자의 책임재산 된 계약의 목적물 괄호열고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 자, 나는 눈으로 어디를 봐야 돼? 목적물 부동산을 가압류했구나. 너는 등기 박았겠구나. 가압류 옆에 집행 적어놔요. 우리 시험 지문은 집행을 넣어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행을 등기로 읽어주라고. 그래서 가압류 집행한 자, 목적물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등기 박았다는 얘기예요. 등기 박았구나. 설사 집행이 없더라도 목적물 부동산 가압류가 나오면 이거 등기되니까 등기된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판례는 자, 임대인으로부터 해제, 자, 전에 두 번째 줄 해제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았죠. 그러면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위에다 적어요.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을 갖췄어. 우리 시험은 대항력 갖춘으로 나와요. 인도 주민등록보다도. 그래서 인도 주민등록 나와도 뭐 같은 말이지. 뭐. 대항력 갖췄어. 그래서 결국 가등기, 등기, 부동산 가압류, 등기, 대항력 갖췄어. 이것도 등기로 이해해요. 이 세 놈 별 3개 박으시고 보호되는 3자, 보호되는 3자. 됐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팔레박스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 해제 효과에 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주장할 수 없다니까 네가 진다 그 말이야. 보호되는 3자 아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 거기다 적어요. 등기 안 된다고. 등기 안 되니까 왼쪽 크게 여백에 적어요. 하나 더 나오니까 채권 양수한 자. 그 다음 맨 밑에 곧 가봐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중간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 역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 두 개 동그라미 하고 양수 압류 거기는 밑줄이 하겠죠. 결국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에 압류, 가압류 들어간 자, 채권은 등기가 안 돼. 채권 사든, 채권 압류하든, 가압류하든 등기가 안 되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여기 왕별, 이 두 놈이 왕별.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우리 시험 다 지문이에요. 등기 안 박은 놈, 대항력 안 갖춘 놈. 이렇게 다 지문이야, 지문. 지문 아닌 흑판은 없어요, 제 흑판에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제3자 범위 확대. 여기도 왕별. 자, 이거 프린트물로 하세요. 프린트물. 이거 안 좋아. 내용이 일단 읽어드릴 건데, 자, 한번 봐요. 읽어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게 이해가 되면 내 민법 실력이 좋은 거예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제 사실을 몰랐던 3자! 그건 눈에 들어와야지. 앞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감히 해제했는데, 해제 후 샀는데,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3자, 이게. 해제 후 샀다 하더라도, 해제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기다 적어요. 왼쪽에. 선의의 3자라고. 그래서 결국 프린트물로 정리하세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산 3자는 선이라면 모르고 산 선이라면 보호. 왕별. 그래서 해제 후 산 사람은 선이만 보호. 악의는 보호 안 돼요. 그대로 외워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이게 해제 동네에서 단일 지문으로는 가장 많이 나왔어. 왕별. 원래는 해제 전에 사야 돼. 하지만 해제 후 샀다 하더라도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 병이라면 보호된다. 그대로 외워요. 왜 샀겠어? 우리 말소 등기하기 전에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 믿고 샀겠죠. 그 말이 첫 번째 줄이에요.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 전에 그 말이야. 원상회복 등기가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문장이 어려우니까 이 문장으로 절대 하지 말고 프린트물로 해요. 오케이. 이제 오른쪽 원상회복. 이제 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중요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어려운 게 다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 쉬워. 시험 잘 나와요. 해제되면 법조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원상회복 범위예요.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 즉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든 도줄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줍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하고 범위가 달라요.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선이는 현존이익, 악이는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이고 손해까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돼. 선악을 구별해요. 부당이득 반환은.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을 구별해. 반환 범위가 달라. 하지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무조건 선악 불문, 이익 현존 불문,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요. 뭐 선이라고 과실 취득 그딴 거 없어. 받은 이익
전부. 외워요. 받은 이익 전부. 그래서 이 법조문이 나와. 원상회복의무에 딱 이게 제1항. 아까 법조문 제1항, 제2항. 전항의 경우 원상회복 돌려줄 때 반환할 게 돈이라면, 즉 갑이 을한테 중도금조로 3억을 받았는데 잔금을 못 받아서 잔금증 불이행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3억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갑은. 왜? 원상회복 해야 되니까. 반환할 게 중도금 갑이 3억을 돌려줘야 돼. 그럼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왜? 받은 이익 전부 돌려주니까. 항상 금전에는 이자가 붙고요. 목적물에서는 월세가 맺혀요. 그래서 이자 가산해라. 그래서 이 법조문 제2항이 아주 잘 나와요. 그대로 외워요.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라. 그래서 돈 돌려줄 때, 금전 돌려줄 때는 이자 가산 의무 있다. 법조문. 그대로 외워요. 별 3개니까. 자, 끝난 거예요.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법조문이겠지 하면 돼요.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아까 채무불이행의 효과라고 했었죠. 그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끝난 거예요. 자,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그 밑에 팔렛박스 봐봐요. 팔렛박스. 맨 밑 두 번째 줄 보죠. 자, 원상회복의 반환 범위는 두 번째 줄 고딕 오른쪽 반환 범위는 이익이 현존하든 말든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 그래서 반환할 게 금전일 때는 이자 가산이라. 그게 내용이 없어. 한 장 앞으로 와요. 법조문에서 확인해요. 이 법조문을 저기다 박아줘야 되는데. 제2항. 반환할 게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법조문 제2항. 이게 아까 그 동네로 들어와야 돼요. 전부 돌려야 되니까 원금만 돌려주면 안 돼. 이자까지 가산해서 원금 더하기 이자. 그래서 받은 이익 전부. 그 조문. 그래서 그 조문은 전체가 별 3개 하세요. 거기 조문 있죠? 법조문. 법조문 전체. 1항도 중요하고 3작을 해야지 못한다. 원상회복입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이 법조문. 그러니까 1항, 2항에 별 3개 봐. 이 조문 자체를. 왜 조문에 있는 내용이 없잖아. 제2항은. 조문으로 해야지. 자, 다시 와요. 이제 다시 와. 손해배상. 손해배상 이 법조문 그대로 4번이나 나왔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용.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중첩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나와. 별 3개. 조문하고 첫 번째 같이 별 3개.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중첩적, 동시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끝났어요. 아니지. 합의해제해야지. 이제 앞으로 가요. 앞으로. 법정해제는 끝났고 합의해제 앞으로 가요. 이제 합의해제 이 내용이 이해가 가요. 422 왼쪽에 있죠. 합의해제.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422페이지 찾았어요? 자, 이제 봐요. 설명부터 듣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토지 건물을 팔았죠. 그런데 갑도 괜히 팔았다 싶고 을도 이 땅 괜히 샀다 싶었어. 서로 괜히 팔고 괜히 산 것 같아. 자, 이 계약을 쪽 내려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쪽 내요. 그럼 계약금 손해보고 쪽 내든지.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둘이 합의가 되면 돼요. 이게 바로 당사자 둘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쪽 내는 거예요. 둘이 합의 맞으면 못할 게 없죠. 계약법 동네는. 그래서 합의 해제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없이도 계약금 안 걸었어도 합의만 되면 합의하에 이 계약을 없앨 수 있는 해제. 이게 합의 해제. 그러면 합의 해제는 법정 해제하고 전혀 동네가 달라요. 법정 해제는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하지만 합의 해제는 의사표시 하나가 아니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우리 해제하자. 콜. 계약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지문.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다. 민법 총칙에서 나와요. 총칙에서. 이제 우리가 총칙 돌아갈 때 그때 할 거야. 법률행위 종류. 거기에서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 그럼 5대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 합의. 제 손가락 봐. 합의. 합의는 뭐로 읽는다? 합치. 합치는 계약이지. 의사표시 2개. 자, 두 번째. 자, 봐요. 합의 해제의 이 효력은 갑과 을이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우리 민법, 채무불이행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조문 규정이 합의해제에는 작동되지 않아요. 왜? 동네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합의해제는 작동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전체를 다 작동 안 시켜주면 우리는 편한데 일부는 또 작동되고 일부는 안 되고 절반이에요. 이게 원칙일 뿐이에요. 원칙. 자,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작동이 안 되고 또 어떤 규정은 작동돼. 이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딱 3개만 하면 돼. 3개만. 첫 번째. 이거죠. 합의 해제하기 전에 갑이 중도금조로 3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합의 해제니까 소급 무효 그건 똑같아요. 소급 무효돼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서로 돌려줄 원상회복금 이것도 작동돼. 그러니까 모든 규정이 작동하는데 이게 아니야. 일부 규정은 작동되고 또 일부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구별해내야 돼. 합의 해제되면 소급 무효 받은 건 돌려주세요. 원상회복은 또 적용이 돼요. 자, 돌려줄 때 이건 또 작동이 안 돼버려. 돌려주긴 돌려줘야 되는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법정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할 때는 금전의 경우 이자 가산해서 돌려주라고 했어. 근데 이 규정이 작동 안 돼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정확히 외워요. 정확히 정답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 돈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금전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정확히 외워요. 두 번째.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효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합의 해제를 하면 채무 불이행이 없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 해제한 경우 어느 한 놈이 너 채무 불이행이야. 손해배상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 이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죠. 합의 해제는 합의하에 쪽내는 거지.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법정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합의 해제니까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효과인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개 왕별이고 하나 더. 자, 합의 해제를 각각 여기서 하는데 합의 해제하기 전에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3자 병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법정에서는 해제하기 전에 3자가 생기면 등기 박으면 이놈 들이대지 못한다겠어.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합의 해제의 경우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 법조문이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합의 해제니까 얘들 같이 작동 안 되고 들이대 버릴 것이냐. 자, 합의 해제한 경우 병이 생겼을 때 등기 박았을 때 합의 해제로 병한테 내놔 갑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병은 보호될까요? 한번 생각해봐. 합의 해지에서 병 내놔 갑이 들이대버릴 수 있느냐? 그럼 보호 안 된다는 거고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갑은 여전히 병한테는 안 돼. 어떨 것 같아? 법정 해제는 못 들이대. 그 보호 규정 때문에. 제3자 권리 역시 하지 못해요. 즉 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작동이 안 되지만 이건 또 적용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외우면 헷갈려. 이해요? 이건 외워야 돼.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이건 외우고 이 두 개는 한번 이해를 할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뜨려면 항상 앞에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건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합의 해제로도 병 권리 해야지 못해요. 아니 법정 해제로도 병 보호해주는데 당사자 합의로 병 들이대버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3자 보호됩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로도 3자 권리 해야지 못해요. 그래서 느낌을 가져야 돼. 그래 법정 해제로도 병한테 들이대지 못하는데 당사자 합의 해제로 들이대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3자 보호 규정은 역시 작동돼요. 이 조문은.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자 문장 어마맹 나와. 이놈들 진짜 엄마 정답 지문이야. 합의 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정확히 해주시고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어요. 이유 채무 불이행이 없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 보호해주는 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이 조문은 작동됩니다. 3자 보호해줘야지. 따라서 합의 해제의 소급효는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해요. 그래서 3자는 역시 보호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로도 병 못 제낍니다. 법정 해제로도 못 제끼고
합의해제도 못 지키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고. 어차피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이 세 개만 외우면 합의해제는 다 풀려요. 나머지 흘러가요. 몰라도 돼요. 나머지는 진짜. 자, 교재 어디를 보느냐? 팔레박스 봐요. 팔레박스에 4번, 5번, 6번 왕별. 이 세 개만 하면 돼. 합의해제 그럼 끝나버려요. 자, 4번부터 합니다. 동그라미 4번. 자, 고딕. 세 번째 저 고딕. 합의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없다예요. 그래서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5번. 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유. 이건 이유를 외워요. 이유.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니까. 합의하에 해제하는 거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거든요. 너 채무불이행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6번. 다만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3자가 이겨요. 그래서 법정해제든 합의해제든 3자 보호규정은 작동됩니다. 이 세 개가 왕별 하시고 왕별 하세요. 12번 나왔어. 이 세 놈이 12번. 그것도 정답 지문이 꽤 돼요. 그래서 세 개 정확히 해요. 오늘 오후 기출에도 장난 아니게 나와 있어. 우리 기출 지문에 애들. 애워. 총론 끝났어요. 총론 끝났어요. 이제 매매 가요. 얼른. 매매 가요. 매매. 이제 계약 강론 갑니다. 439페이지. 왼쪽은 챕터 2. 계약 강론. 자, 일단 흑판을 봐요. 매매 목차예요. 매매 목차. 매매 계약 성립 볼 거고, 매매 계약의 효력 볼 거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볼 거고, 환매 볼 거예요. 자, 성립에서 일방 예약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걸죠. 매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는데, 계약금 계약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 담보 책임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나머지 하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부터 들이대야 돼. 자, 첫 번째 법조문. 첫 번째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은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서로 약속만 하면 돼. 약정만으로.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다. 약정. 현실적으로 줄 필요 없다는 얘기. 앞으로 주기로 약속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봐봐요. 자, 봐요. 가불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재산권 주고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할 걸 서로 약속만 하면 매매계약 성립. 그래서 매매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이미 했죠. 자, 이제 넘어가는 거야. 자, 매매 성립에서 이 점만 보면 되고, 동그라미가 내용 1번에서 고딕 있죠? 매매는 두 번째 맨 오른쪽 맨 밑에부터 봐야겠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별 3개 박으시고 계약의 종류에서 나오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래서 별 3개. 자, 그 다음 4번 봐요. 매매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우리 했어요.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법조문이 준용된다고. 대표조문이 매매담보책임 규정이에요. 자, 오른쪽. 이제 매매 성립. 매매 성립에서 볼 게 매매 예약을 볼게. 2번. 자, 봐봐요. 이걸 내가 왜 그걸 안 해놨네? 순서 나오는 거. 바로 떠버렸네? 순서 정한을 제가 깜빡해버렸나봐. 아니, 이건 당연히 순서 안 정했고. 이건 순서 정할 제가 깜빡해버렸나봐요. 어쩔 수 없지 뭐. 한 판에 봐야지. 일방예약이라는 게 법조문에 있죠? 일방예약. 자, 봐요. 갑과 을이 예약을 걸어요. 갑 부동산을 을이 찜한 거예요. 식당 예약하듯이. 네 부동산 내가 찜했어. 이게 예약. 예약이라는 게 뭐냐? 미리 한 계약이에요. 미리 예약. 미리 한 계약. 자, 나중에 본 매매계약 체결할 채무가 발생해요. 자, 그런데 우리 법조문은 예약의 종류가, 매매 예약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 그중 4개 중 하나인 일방예약을 법조문에 있어. 그 제목이 매매의 일방예약이죠. 자, 그러면 자 봐요. 매매 일방예약이 뭐냐?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채권행위예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하니까 물권행위가 아닌 채권행위, 채권계약. 그래서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나가 들어가도.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이거. 예약 완결권이란 게 뭐냐? 예약 완결권은 예약한 사람이 일방예약이에요. 일방예약의 뒤에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갑을 쌍방 중 어느 한쪽, 일방만이 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걸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일방예약의 개념.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갑을 두 사람 중 어느 일방만, 한쪽만 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걸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뭐냐? 을이 매매 일방예약을 했으면 만약에 을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예약 완결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을이 본계약 체결합시다. 의사표시하면 본계약 체결합시다 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동의하고 그딴 거 필요 없어. 왜? 형성권이니까.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계약 성립시켜버리는 그 권리, 이걸 예약 완결시키는, 이게 본매매 체결권이에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을 둘 중 어느 한 사람만 갖고 있는 예약을 일방예약이라고, 일방예약. 자, 그러면 예약 완결권자가 만약 매수인이 갖고 있었다. 그럼 우리 나중에 예약한 후 나중에 매매 완결, 이게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거예요. 매매 완결합시다. 이게 본계약 체결합시다. 그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본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돼요. 형성권이니까. 그러면 갑과 을이 일방예약 할 때 이 예약 완결권을 만약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을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매도인 갑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편의상 을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나중에 예약 완결권 예약할 때 행사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너 1년 안에 해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만약 1년 안에 예약 완결권 행사도 기간 계약할 때 예약할 때 정해놨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완결권 행사해 줘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정하지 않으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완결권 행사해 줘야 돼요. 외워요. 10년이 나와요. 숫자가. 이후 형성권, 예약 완결권 같은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10년.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안에는 행사해 줘야 돼요. 예약 성립한 날로부터, 예약한 날로부터 줄여서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 행사해라. 만약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완결권 소멸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은 그 기간 내에 해야지, 그 기간 지나면 무조건 소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줘야 돼요. 직권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10년 지났는지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판사가 기록 보고 노가다 띄워야 돼요. 그래서 법원의 직권조사상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척기간밖에 없어요. 제척기간만 법원의 직권조사상, 나머지 모든 건 주장해야 법원은 심리판단. 우리 동시이행항변권 봤죠? 유치권항변. 주장해야 판단. 주장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척기간만큼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돼요. 자, 됐고요. 법조문 볼게요, 이제. 예약, 법조문 제1항. 제1항이 4번 나온 법조문이에요. 별 3개 박으시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이게 예약 완결권자예요. 예약 완결권을 가진 상대방이, 완결권자가 완결권 행사, 이 말을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이게 완결권 행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본 매매가 성립하고 본 매매계약 효력이 생긴다. 항상 효력이 생긴다는 성립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이 조문 그대로 나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면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자를 말해요. 자, 의가 봐요. 의. 예약이란 미리 한 계약이다. 첫 번째 줄. 따라서 예약은 본계약 체결 채무가 있기 때문에 예약은 고딩만 읽어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별 3개. 이건 4번 나왔어. 4번.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이유,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하는 행위거든요. 처분행위가 아니란 얘기야. 예약, 미리 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나와요. 그냥 예약으로 안 나와. 거기다 적어요.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나와버려. 일방예약. 일방에 넘어가면 안 돼. 예약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방예약은.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 시험 지문이야. 이렇게 나와.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나오면 예약에 동그라미하고 미리 한 계약이구나. 미리 한 계약. 이거 채권계약이구나. 채권계약이구나.
그래서 매매랑 연결돼. 매매가 우리 채권법하고 있죠? 채권 계약이니까 똑같아요. 그 말이고 별 3개 하시고. 자, 이제 넘겨요. 밑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넘겨요. 넘기셔서 자, 이제 볼게. 예약 완결권 4번인데 자, 설명도 들어봐요. 이제 합니다. 법 좀 읽었으니까. 이항 사망은 뭐냐면은 자, 아까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하겠죠.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예약 완결권자에게 상대방한테 너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완결권자인 상대방에게 완결 여부 답 좀 해줘요. 확답해 줄 걸 상대방에게 최고 물어볼 수 있다. 자, 이달 말까지 완결권 행사할지 말지 답 좀 해줘요. 물어봤어. 그럼 항상 나오는 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연락 없었죠. 연락 없으면 완결권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따라서 연락이 없으면 예약 걸어놓은 거 효력 소멸시킵니다. 말이 되죠? 연락 없으면 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본계약 체결할 생각. 그래서 항상 거절, 효력을 잃는다. 이런 없애는 단어로 나와요. 효력을 상실하는. 자, 덜 중요하고 이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 효과,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자, 그러면 노란색 위주로 해요. 일단 매매의 일방예약 개념. 일방예약이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쌍방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만이 갖고 있는 경우를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자,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에요. 이 본계약 체결 채의무가 발생하는 채권행위니까. 자, 일방예약은 법조문 제1항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자예요. 예약 완결권 가진 매수인을 예로 들게요. 매수인이 매매 본계약 체결합시다. 형성권 행사.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겨요. 자, 이거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연락 없으니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중요한 게 5번하고 6번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일방예약에서는. 갑과 의 당사자 사이에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 줘야 되고 특별히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 줘야 돼요. 10년. 이걸 외워요. 가장 중요해요.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완결권은 행사해라.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기간을 안정하면 예약 완결권은 10년. 자, 6번. 이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의 완결때 매수인이에요. 10년이 지난 후 완결권자인 상대방 매수인 오른쪽 너머리 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대요. 인도받았더라도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났죠. 그럼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설사 상대방이 부동산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더 이상 완결권은 살아나지 않아요. 제척기간 지나면 무조건 이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거 장난쳐요. 그래서 10년하고 이걸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해당 권리는 소멸. 설사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제척기간이 지났다 소설은 무조건 소멸한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인도받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그냥 중심 잡고 지났어? 소멸. 무조건 소멸. 외우시고 10년. 얘는 10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예약 완결권은 얘는 10이야 10년. 나중에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할게요. 나중에 몇 개 그런 게 할 걸 제가 알려드려요. 예약 완결권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 이래야 민법실이 올라져요. 10년의 제척기간. 그래서 이 두 개. 그다음 제척기간 지나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일방예약에서 중요한 거 다 있어. 여기에서 정답지문 나와. 나머지 흘러가요. 자, 예약 완결권의 완결권자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매매 완결 의사 표시를 해서 본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거 시험 안 나오고. 성질 동그라미 1번 고딕.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니까 맨 오른쪽 형성권이다. 밑줄 하시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자, 오른쪽 완결권의 존속기간. 이제 얘가 중요하죠. 자, 1번 행사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제2항, 아니 제2항이 아니라 2번, 동그라미 2번. 특별히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자, 물어봅니다. 상당결정에서
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볼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대로 한번 나왔고 자 동그라미 3번이 별 3개죠. 완결권은 형성권 따라서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행사되고 그러한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자 여기죠.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라. 10년 내에 따라서 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설사 인도받은 경우라도 기간이 지났으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지나면 무조건 소멸. 그래서 여기가 별 3개 같이 10년하고 제척기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 이 두 놈이 5번 나왔어. 5번. 일방예약 나오면 무조건 이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됐고 5번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래서 제척기간 지났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됐어요. 끝났어요.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제 강의는 1월달 강의하고 지금 강의가 제일 중요해. 나머지 나중에 하겠지만 그건 안 중요한 것들이야. 안 중요한 거니까 알아도 되고 솔직히 몰라도 될. 지금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강의하는 애들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거든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계약금 들어갈게요.